테스요. 학원이 왜 이래? 왜? 코로나 시대의 학원 경영법에 대해서 오늘 썰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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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연말이라서 물론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주위 분들을 이렇게 한 분 두 분 만나 뵈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 한숨이 네. 굉장히 깊어졌죠.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래서 올 한 해. 요즘에 네. 그 신세 한탄 네.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으시고 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 걸 본인이 토로하시면서 네. 노래도 부르잖아요. 아 뭐라고요? 테스요. 학원이 왜 이래? 그렇군요.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왜? 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학원 쪽의 원장님들이 워낙 힘겨워하시기 네. 때문에 뭐 학원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저희도 네. 학원과 마찬가지로 네. 호락호락하지 않은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지역별로 좀 네.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지나면서 지금 3차 유행이 가장 장기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파급력도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1차 때는 대구 뭐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었다면 지금은 뭐 전국이 다 사실 안전한 지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근데 정말 말씀처럼 그 1차, 2차, 3차 가면서 조금 학원에서도 약간 이 등락이 있었던 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 1차가 딱 벌어지고 나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대면 수업들이 갑자기 학원에 네. 도입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약간 대형 학원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신 학원들은 이 본사에서 직원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교육법도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의외로 생각보다 빠르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많이 됐고 중소형 학원들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는. 근데 2차 팬데믹 딱 되면서 오히려 300인 이상 학원들은 멈춰 있고 또 중간에 학원 말고 교습소는 운영이 가능했는데 학원들은 또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진행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 효과가 있을까를 고민했던 학부모님들이 교습소로 많이 넘어가서 네. 교습소는 바쁜데 학원은 좀 어려웠던 이런 시기가 있었고 네. 오히려 이제 3차로 넘어오니까 이제는 교습소까지 통제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 수요가 공부방이나 과외로 넘어가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학원 전체적으로 좀 힘든 특히 이 3차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대비 기간까지 겹치셔서 네.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최근에는 과외 시장이 많이 굉장히 붐업되어 있는 거 맞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게 지역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교육열이 높아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곳은 온라인 뭐 언택트 수업이니 아니면 줌 수업이니 이런 것보다 그냥 1대1 대면 수업인 그냥 과외 시장으로 쫙 빠진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교육열이 좀 덜 치열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그냥 학원을 안 다니는 거죠. 이참에 쉬자.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극화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쪽이든 저런 쪽이든 기존의 학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 지금도 힘들고 계시고요. 네, 지금은 아예 학원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이제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 1월 달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최소한 뭐 상반기까지는 네. 여파가 계속 진행되고 그리고 백신이 일단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백신의 우선순위, 접종 순위를 정했는데 그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이라나 아니면 원장님들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부터 어쨌든 배려하려고 하는 정부의 순서가 있다 보니 학생들이 학원에 다시 재등원하는 데까지 예전 시절이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뭔가 준비를 해야죠.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네.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지역마다 이 편차가 좀 네. 달라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집합 금지가 되어버렸고 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대면 수업이 가능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간적 확보와 어떤 시간적 제한이 있긴 하지만 운영이 가능은 하세요. 그래서 그런 좀 지역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더라도 일단 학생들 자체가 팬데믹 이전과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졌고 해서 네. 처음에는 학원에 가고 싶다, 학교에 가고 싶다 했던 애들이 이제는 편한 거죠, 안 가는 게.
그리고 자기가 학습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걸 몰라요. 확인할 방법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모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간 애들 만났는데 네. 그 전에 만날 때까지는 별 생각 없다가 기말고사 딱 보고 성적 보고 선생님 저 아무데도 못 갈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놀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뒤통수 맞는 느낌? 네. 근데 그것도 시험이 있는 고등학생이니까 느끼지 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지만 네. 아이들은 느끼지 못한다. 아 정말 네. 큰 문제네요. 네. 그게 이제 1차 때 그래서 네. 전부 다 학부모님들이 휴원을 하셨어요. 네. 2차 때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셨대요. 네. 원장님들 다 물어보니까 음. 진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고 네. 그러니까 방학 특강하는 것보다 더 빠른 진도를 학교를 안 가니까 과제도 많이 냈고 네. 아이들의 과제 수행 그 비율도 좋아졌고 네. 그래서 2차 때에는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2차 팬데믹 때는 또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님 다 보내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막 1000명 왔다 갔다 거리고 그리고 그 기간도 길어지니까 네. 실제 학원에서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다양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부모님의 네. 입장도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원장님도 계속 이 팬데믹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껴지는 부담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 학부모님도 다 공무원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대기업에 직장인을 네. 두시는 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자영업자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뭐든 지출이 줄여야 네. 되는 그런 네. 느낌도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잠깐 쉬겠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의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애들 교육 문제 걱정은 되지만 네. 내 문제, 네.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아 이제 학원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본인이 더 불편한 거야. 왜? 학비는 내고 있는데 내가 끼고 다 가르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에 대한 네. 피로감이 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토로하시는 게 아이들 붙잡고 재택근무하면 뭐해? 옆에서 애 보니까 화면에는 내가 안 나와 있지만 나 옆에서 노트북으로 재택근무하고 애는 여기서 이걸 몇 시간 동안 하냐? 10시간 이상씩 하는 거야. 국어도 이거해. 네. 수학도 이거해. 네. 영어도 이렇게 해. 심지어 태권도 학원도 요즘에 이렇게 하는 학원도 네. 있어요. 자, 동작 따라합시다. 유튜브 보면서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상황이 네. 천차만별로 되게 다양한 네, 입장이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상황 다르고 부모님의 상황 다르고. 네. 그렇다면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고민과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학원도 되게 힘들어지시는 게 네. 계속 대출로 어떻게든 버티신 분들도 있고 네. 혹은 국가 지원금으로 버티신 분들도 있는데 네.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이제 목전까지 다가오신 그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원장님이 갖고 계신 경영상의 문제라면 일단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 최대한 줄여야 되는 네. 부분 아닌가? 네. 전국 포럼 하면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네. 무언가 네. 매출과 지출이 같이 연동되는 항목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원에서 제일 돈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처음에 차릴 때 보증금 나가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인테리어 나가죠. 비용 나가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고정된 비용이에요. 정해졌으면 사실은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라도 해결했어야 하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인건비예요. 네. 인건비 자체가 비율제인 선생님들이 많은 학원들은 이럴 때 다소 요리한 부분이 있죠. 네. 고정적인 지출이 아니라 학원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덩치가 큰 어떤 항목에서 세이브할 수 있는, 어려울 때는 같이 좀 나누고 또 잘 됐을 때에도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형태의 비율제가 훨씬 더 지금 유리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이 임대료니까요. 지금 뭐 정부에서도 임대료 깎아주는 그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70%까지 뭐 세액을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 설마 깎아주겠어 하느냐고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 많거든요. 네. 근데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네. 건물주한테 어필을 하셔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관리비도 네. 생각보다 만만치 좀 않죠. 굉장히 네.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네. 어떤 원장님께 말씀 들어보니 관리비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항목이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청소비 같은 부분들 혹은 그 임대 관리하는 네. 회사의 뭐 인건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좀 줄여줄 것을 요청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경비 절감들을 통해서 관리비가 좀 내려간다든지 이런 네. 시도를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좀 적극적으로 그런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무엇이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네. 줄여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네. 의미에서는 네.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잘 운영하는 게 네. 제일 물론 좋지만 당연하죠. 이거 되게 네. 사소한 금액들이다 네. 보니까 신경 쓰다 보면 네. 진짜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1차 때도 그리고 지금 3차 때에도 네. 정부에서 지원금을 각종 지원금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느끼는 원장님들의 솔직한 심정은 그냥 차라리 그냥 이런 상황이 안 오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몇백만 원 자체도 큰 그렇죠. 돈이지만 네. 그런데 이게 네. 지자체별로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네.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구별로 지원하는 항목들이 또 다르다 보니 실제 뭐 지역경제과라든지 일자리 정책과라든지 직접 구청에 전화하셔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장님도 자영업자 하시니까요. 그렇죠. 부분에 네네. 있어서 비용을 아끼는 거는 저는 대표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건 네, 아끼지만 아무 일이 네. 없는 것을 그렇죠. 바라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하고 네. 지금 현재가 힘드시다면 일단 줄일 수 있는 것까지 최대히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쵸. 어떤 학부모님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써서라도 이 아이들을 보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빨리 그 타겟을 네. 우리한테 비용을 쓸 수 있는 분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어떤 방법일지는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 학부모님들, 즉 집에서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원에서 좀 준비를 해주거나 마련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더 밀착해서 관리해주고 과제를 점검해주고 뭔가 과제를 부여해주고 이런 관리들이 학원들에 대해서 더 철저히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면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반대로 입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을 잘 해주신 게 학부모 중에서 아까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네. 거예요. 뭐 평균적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30-40% 감소했다고 네네. 하지만 정말 평균이잖아요. 네네. 정말 90% 감소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원에 보내고 싶지만 못 보내는 학부모. 근데 정말 어떻게든 보낼 수만 있으면 네, 보내고 싶은 학부모. 네. 이런 거 부분에서 마케팅 포인트를 네, 맞춘다면 충분히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원장님의 역량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존버 정신이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팬데믹이 끝났을 때에 과연 예전의 학원 시스템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네. 온라인을 장착하는 건 이제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잘 믹스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까 관리를 말씀하셨는데요.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온라인으로 넘기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어차피 그 시대가 계속 올 거니까. 그리고 온라인 안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또 생겨요. 왜? 온라인 안에 공룡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국 단위로 사업하고 있는 우리 아주 유명한 인강 업체들. 그래서 이런 교육 업체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일개의 작은 학원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역 기반으로 가기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컨텐츠로 넘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넘기되 오프라인의 장점도 최대한 살려줘야 내가 앞으로도 준비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강자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학원들 많이 다니시다 네네, 보면 네. 그런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결합해서 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그럼요, 가지 계시죠. 예, 네네. 사례를 조금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원장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사례도 네.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오늘은 이제 이 주제는 어찌 보면 우리 학원장님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거라면 네. 사실 여기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저희의 아이디어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학관도 사랑방이라는 카페를 들어가 봤더니 네. 원장님들 간에 뭐 예를 들면 줌으로 수업하는 애들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어떤 원장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런 게임 저런 게임을 한번 아이들과 시작과 말미에 하면 뭐 초등 저학년 애들 집중력이 확 올라가더라. 네. 네. 이런 정도 게임을 하면 중학생들도 잘 따라하더라. 이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와 함께 고민하는 것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네. 훨씬 더 좀 부담을 좀 덜어내면서 좀 좋은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찌 보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면 네. 거기서 찾아야 될 디테일은 조금 더 함께 고민을 나누고 같은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는 분들과 협력해서 그 구체적인 솔루션을 나가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찾고 학원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네, 네. 좀 들었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어떠신가요? 지금도 오프라인 관리를 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할 뿐이지 와서 교재 받아가 와서 채점한 결과 받아가 네. 그리고 와서 선생님하고 어쨌든 상담해 네. 라고 해서 아주 짧게라도 학원에 어쨌든 방문해서 아이 컨택을 직접 할 수 있게끔 네. 유도하고 있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오게 되면 이 안에서 어머님이 대신 오시든 아니면 학생이 오든 간에 계속 어떤 휴먼 터치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온라인의 가장 큰 약점이 그런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네네. 거리가 네. 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온라인으로 집중을 안 한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온라인 수칙을 만들어 놓은 학원들도 뭐 많이 있어요. 이를테면 만약 이렇게 휴대폰 혹은 노트북을 가지고 사용할 때 각도를 딱 학원에서 알려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그래서 두 손은 책상 위에. 네. 그래야 책상 밑에서 딴짓하고 게임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니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프로그램들이 좋아져서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건지 멍 때리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화면에서 사라진 건지를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알려주시죠. 그럼. 네? 알려주시죠. 또 그럼 업체 소개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들도 많이 진화를 했고요. 실제 온라인 수업을 꺼려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부족한 실력이 그대로 노출되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질문할 때 선생님 잠시만요 해서 선생님 옆에 끼고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대로 그냥 내가 질문하고 싶어도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 이것도 해결이 돼요. 온라인 툴을 사용을 해서 네. 개별 간 질문을 해주는 요 툴이 생겼어요. 네, 네. 아예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화상 시스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얘기해서 아까 뭐 줌 쓰기도 하는데 줌에서도 룸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 학생하고 1대1로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보다 네. 밀착해서 수업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기능들을 쓰는 게 나는 좀 어렵다. 조금 구세되다 보니까 그럼 온라인을 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학생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게 시키셔야 돼요. 학생의 대답을 자꾸 이끌어내야 돼요. 선생님 혼자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시중에 있던 인강 듣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으로 하여금 자꾸 대답하게끔 선생님이 질문 던지고 답하고 질문 던지고 답하고 그리고 내가 이 학생의 질문을 받아주고 있을 때에는 계속 이쪽의 이름을 잘 하고 있는지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냥 다 같이 앉아서 야 풀어 질문 아무도 질문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서로가 제일 편해. 그러다 보니 열의 있게 학생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끌어주려고 한다면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과 수고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위기를 극복하시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지금 네. 이 시점에서는 원장님들께서 기말고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 네. 거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등원 금지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 뭔가 기말 대비를 해주시는 것 때문에 거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심신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모두가 힘들 때 힘을 내시는 분들이 어쩌면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좀 힘들지만 현실적인 말씀 드리면서 조금 더 지금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뭐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건 뭔지 좀 잘 판단하셔서 이 시기를
조금 더 지혜롭게 견뎌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몇 달 안에는 이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될 것 같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원장님께서 최대한 버티셔야 되고요. 그 최대한 버티시는 거의 핵심이 사실 자금줄인데 아까 사소하게 관리비의 어떤 항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선생님의 어떤 비율제 전환 아니면은 학원의 운영 체제를 갖다가 변환하는 것은 당장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고통이 또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므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현명하게 잘 이 시기를 버텨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기에도 잘 되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잘 되는 학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시죠.